사고력 수학 좋은 건 알겠어. 요즘 대세인 걸 알겠고 교과학원조차도 사고력을 시험 쳐서 뽑는 거를 보면 사고력이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런데 우리 동네엔 사고력 수학학원이 없어. 또는 사고력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 아니면은 멀리 라이딩을 해야 돼서 시간이 안 나. 시간이 또 안 맞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표로 집에서 사고력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원조 대표님을 제 사부님 중에 한 분으로 모시고 있어요. 제 사부님 몇 분 계신데 한원조 대표님이 1031, 팩토, 필즈, 최상위 사고 이걸 다 만드신 분이에요. 여기에도 더 몇 개 더 만드셨는데 널리 이제 알려진 것만 이건데 이분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교과 심화 문제집밖에 없던 우리나라 수학 교육판에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사고력을 기르는 더 효과적이고 가성비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교과 심화는 참 괴롭거든요. 배경 지식이 모자라서 못 풀기도 하고 정확도가 낮아서 못 풀기도 하고 너무 힘든데 그런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 빼고 순수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생머리로 풀 수 있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소스를.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뒤로 문제기의 길잡이랑 생각수학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또 다른 루트로 만들어졌고 3% 피어나 대표님이 또 만드신 이런 것들도 참 감사해요. 생머리로 풀 수 있는 새로운 커리큘럼이요. 그 뒤로 천 대표님의 탑, TOT, 또 경시대 기출문제 이런 것들이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소스입니다. 물론 여기는 문제풀이 사고력이 메인이에요. 지식탐구 사고력이나 교구활동 사고력이나 정서 태도를 개발하는 그런 사고력은 아니에요. 그거는 개발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집에서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집을 이용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모 작가님이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유명하시고 자녀를 초등부터 키우시는 과정을 쭉 하셨고 또 학교 선생님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아주 전문가시고 제가 유튜브를 구독하면서 많이 배웠던 분인데 그분이 며칠 전에 어떤 교육 채널 가서 인터뷰 하시는 거 봤어요. 지금 중학생이 됐어요, 자녀가. 초등학교 했던 것 중에서 후회하는 거를 이야기 하시는데 사고력 수학 했던 걸 후회한다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교과하는 게 더 좋았는데 근데 제가 그분이 사고력 수학 시킬 때를 봤단 말이에요. 제가 오랜 구독자니까. 그때 하시는 게 이 문제풀이 사고력, 문제집을 풀리시더라고요. 시중 문제집을. 근데 보니까 약간 힘겹게 가고 있는 눈치였어요. 교과도 선행 안 한다 주의에 가까우셔서 거의 재진도 하시면서 교과 심화를 좀 하시고 그런 방식이셨는데 교과 심화 무거운데 또 사고력도 무겁게 가신다 싶었어요. 근데 왜 무겁게 가시나 제가 부모표로 공부하시는 분들 좀 본단 말이에요. 저희 학원에 테스트 보러 갔을 때. 그래서 폐해를 알아요. 교과 심화 문제집을 무겁게 갔을 때 과도하게 어려운 거 했을 때 폐해, 사고력 문제집을 너무 어려운 거 했을 때 폐해를 알아요. 구상을 있거든요, 애들이. 왜 생기나 보니까 예를 들면은 1학년 이렇게 학년을 써놨어요, 문제집에. 근데 이 1학년이 풀라는 뜻이 아니에요. 1학년 때 배우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소 1학년 지식이 있는 사람이 풀어라요. 근데 보통은 요 1학년이라고 쓰인 문제집은 대부분의 한 90% 이상의 아이들은 1학년이 풀면 어렵습니다. 1학년이라고 쓰인 문제집에 플러스 제 생각에는 1에서 2년은 더 해야 돼요. 3학년이 풀어도 1학년이라고 쓰인 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하셔야 되냐면 학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정답률 70% 기준으로 하십시오. 정답률 70% 정도 나오면 적당한 문제집이다. 물론 전문가가 붙으면 정답률 50%도 채택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그냥 안전하게 하십시오. 정답률 70% 기준으로 정답률 70% 나오는 문제집을 선택하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십시오. 다음 교구 참 많아요. 제가 잠수내라는 데서 펴낸 책을 몇 개를 봤어요. 수학교육에 관해서 가이드를 하시는데 거기서 사고력 수학은 하지 마라 이렇게 권장을 해요. 그러면서 어릴 때 뭘 해야 되냐면 독서하고 연산하고 그리고 뭘 하라고 하냐면 교구나 퍼즐 가지고 재밌게 놀라고 해요. 머리 쓰면서. 근데 그분이 아시는 사고력 수학은 사고력 수학의 어떤 빙산의 일각이고 예를 들면 GTG 사고력 수학 같으면은 바로 이 교구나 퍼즐로 하던 수학을 좋아하고 끈기 있게 생각하는 이 정서와 태도를 개발하는 게 첫째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력이죠. 사실은 잠수내에서 권하는 사고력이 정서 태도 사고력, 교구 활동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사고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데 교구나 퍼즐을 이용하시면 좋긴 한데 워크북하고 가이드가 중요해요. 난이도가 급격하게 중간에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 사면 끝까지 풀어라는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러시아워. 그런 퍼즐들이 워낙 좋은 퍼즐이니까 풀리는데 애들이 러시아가 60번까지 있는데 한 7번, 8번 하다가 안 해 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7교나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은 교구인데 적절한 워크북이 없으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나요. 조금씩 전진적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쉬운 것부터 점점점 조금씩 어려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워크북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이드가 있어서 요까지만 하다가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요 뒤를 하세요. 워크북도 이렇게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이드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잘. 근데 찾으면 있습니다. 그거를 시리즈로 잘 해놓은 것 중에 옛날 조이메스 같은 게 있었는데 요즘은 조이메스가 좀 찾기 어려우시죠. 그 다음에 퍼즐은 캔캔 퍼즐이 참 좋아요. 캔캔 퍼즐은 스몰 스텝으로 쫙 쪼개서 점진적으로 어렵게 하도록 돼 있고 중간중간에 가이드가 잘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몰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캔캔 퍼즐들 잘 찾으시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퍼즐북들이 또 있어요. 맨사도 있고 많거든요. 얘들은 교과 없이 돼요. 적당한 가이드, 난이도를 잘 맞춰서 가십시오. 그 다음에 몰입을 하면은 사고력이 참 잘 개발됩니다. 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과제 집중력도 길러집니다. 그래서 몰입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데 몰입을 집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몰입을 하는 방법은 점진적 몰입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점진적 몰입을 시킬 수 있고요. 점진적 몰입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마땅하게 없을 때는 별 수 없잖아요. 교과 심화 문제집 이런 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문제집 1031 같은 걸 하시거나 교과 심화 문제집이나 경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몰입을 시키시는데 가능은 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적당한 거 맞춰서 문제를 소수로 던져주시면 돼요. 확 던져주면 숙제를 던져주면 몰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니까 깊이 몰입 못하고 한 문제나 두 문제만 풀자 이 정도로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사고력이 개발이 덜 되고 과제 집중력이 덜 개발된 애들은 깊이 몰입을 안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꿀팁을 드릴게요. 실제 칠판 몰입법. 집에 칠판 하나 사십시오. 거실벽도 좋고 어디 잘 보이는데 걸어두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문제 하나 써놓는 거예요. 도전할 만하고 흥미로운 문제를. 그리고 얘가 왔다 갔다 하면 그 문제 생각나면 풀게 하는 거예요. 다 풀면 엄마한테 자랑하고 아빠한테 자랑하면 돼요. 한 문제. 하루에 요 한 문제만 풀자. 요 느낌을 하시면 돼요. 이게 칠판 몰입법. 다음 포스트잇 몰입법. 저희가 사고력 문제집 할 때 쓰는 방법인데 1031이나 필즈 3% 같은 거 풀고 있어요. 하고 있을 때 안 풀리는 문제 있어요. 바로 안 가르쳐주고 요걸 포스트잇에 네가 문제를 적어라. 교과 심화 문제도 괜찮아요. 포스트잇 적어라.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에 푸는 거예요. 통시간 말고 차 타고 이동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외워지고 나면은 한 2, 3일 뒤에 풀려요. 신기하죠? 짜투리 시간만 투자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잠재의식이 이게 외워질 정도 되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얘가 시도 때도 없이 이 문제를 생각하지? 우리 목숨이 걸린 문제인가 보다. 꼭 풀어야지! 라고 잠재의식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면서 풀어요. 그래서 보통은 자다가 깰 때 풀리기도 하고 멍하게 있을 때 풀리기도 하고 샤워하다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이 전환될 때 그때 팍 풀려요. 이 두 개는 해보십시오. 되게 잘 통합니다. 그러면은 사고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성취감, 끈기 있게 매달리는 태도 이런 건데 이 성취감이 정말 너무너무 좋고 그 다음 몰입을 하니까 머리가 진짜 좋아져요. 회로가 생겨요. 뇌에. 교과 심화 문제집으로도 사고력을 할 수 있어요. 70%짜리 정답률 하라고 했잖아요. 70%까지 하고 어려운 거는 좀 도움 받든지 하는데 하실 때 만약에 최상위 S를 푸는데 최상위 수학이라고 최상위 수학을 푸는데 앞에 1단계, 2단계 해서 레벨업까지 푸는데 하이레벨은 거의 정답률이 50%가 안 돼요. 그럼 레벨업까지만 하고 하이레벨은 한 문제만 하자. 아니면 두 문제만 하자. 이렇게 소수의 문제를 몰입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포스트잇 몰입법으로. 아니면 노련한 교사면 교사가 적절한 발문을 해서 푸는 거예요. 그렇게 소수의 문제를 도전해서 하다 보면 교과 심화를 하면서도 사고력이 개발됩니다. 부모표를 할 때 중요한 건 축하 시스템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칠판 몰입이든 포스트잇 몰입이든 심화 문제 한두 문제 하는 플러스 알파 전략이든 뭐든 간에 풀었어요. 아니면 사고력 문제집 판단원을 풀었어. 다 맞췄어. 어려운 거는 자기 힘으로 다 고쳤어. 그랬을 때 뭔가 매듭을 끊고 축하를 해주라는 거예요. 하이파이브를 해도 좋고 춤추는 것도 좋고 이렇게 이렇게 의식을 해서 옛날에 뭐였죠? 우영우 할 때 하여튼 그런 의식을 해도 좋고 엉덩이 부딪혀도 좋고 뭐라도 좋습니다. 축하 의식을 세레머니를 만드세요. 아니면 까먹어요. 우리 부모가 까먹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취감인데 부모가 축하 의식을 해주면 아이가 얻었던 10이라는 성취감이 100으로 10배씩 커져요. 그 성취감 때문에 과제 집착력이 생기고 더 수학을 좋아하고 그래요. 이게 바로 사고력 수학에서 얻고 싶어하는 목표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이 10배로 증폭해 줄 수 있어요. 축하 의식을 하십시오. 그런데 왜 의식으로 만들고 시스템으로 만드냐? 우리 어른은 잘 되고 있는 거는 잊어버리게 세팅이 돼 있어요. 잘 안 되는 거에 주목하게 우리는 세팅이 돼 있어요. 왜냐면 잘 되는 거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에 신경을 써서 이 에너지를 쏟아야지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을 벗어나니까 잘 되는 거는 그냥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는 반대인 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성공했으면 10번 성공했어도 칭찬 듣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한두 번은 칭찬하는데 좀 지나면 무신경해져요. 까먹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I는 인정과 관심과 축하를 원하는 게 I 본성이고 이 둘이 안 맞는 거예요. 원하는 건 100을 원하는데 우리는 1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성을, 어른의 본성을 거스르려면 세러머니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축하식을 꼭 만드십시오.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것 때는 한다. 또 하나는 단원평가 같은 거를 시험으로 치십시오. 교과일 수도 있고. 그런데 단원평가를 숙제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칭찬할 길이 없잖아요. 시험으로 쳐요. 좀 까먹을 만할 때 시험으로 쳐서 통과하면은 하이파이브를 한다. 책거리를 해서 맛있는 거 사준다든지 뭔가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어른이 안 까먹어요. 단원평가 끝나서 80점 통과하면은 내가 축하해주긴 했지. 축하하고. 애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죠. 나 80점 통과했어요. 뭐 사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칭찬하실 때 결과를 칭찬하시면 안 돼요. 재능을 칭찬하시면 안 돼요. 이건 독입니다. 당장은 좋아도 독입니다. 100점이다 칭찬받으면 100점 못 맞을 것 같으면 안 하거든요. 맞았다고 칭찬하면 틀릴 것 같으면 안 하거든요. 똑똑하다고 칭찬하면 못 풀면은 바보네. 그래서 어려우면은 틀릴 것 같으면 아예 도전을 안 해요. 맞아도 계속 불안이 있어요. 과정을 칭찬하시고 노력을 칭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떠냐면 야 이거 너 30분 동안 안 풀리더니 드디어 풀었네. 이야 이거 내가 봐도 너 낑낑거리고 막 머리 쥐어뜯던데 어떻게 풀었어? 이게 칭찬이에요. 어떻게 풀었어? 그럼 자기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렇게 뭐 했던 것 지금 제가 이게 뭐 조종한 게 있나요? 칭찬을 왜 조종하려고 한 거 없잖아요. 맞았으니까 잘했어.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풀었어? 야 대단하다. 그러면 자기가 심리적으로 포기하려다가 했던 거 자랑하고 그래요. 이게 부모님이 사고력 수학을 부모표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저희 GTG 사고력에서는 저희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프로그램이 쫙 있고 이거 컨텐츠가 하는 역할이고 선생님은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 근데 부모님도 컨텐츠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접근이 어렵고 집에서도 아쉽다. 우리 아이한테 좀 제대로 된 사고력 수학을 해주고 싶다 하시면은 GTG 온라인이 있어요. 온라인 GTG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라이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실 수 있어. 수업료도 더 싸요. 저희가 한 3년 이상 하고 있는데 효과는 오프라인 사고력의 한 7, 80%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꽁대신 닭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학원에 연락을 하십시오. 그럼 안내를 드릴게요. 한번 저희 이벤트 나갈 거예요. 아마 이번 주 안에 온라인 사고력 이벤트 안내 나갈 겁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오시는 분은 링크에 댓글에 걸어 놓을게요.